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50대 여자예요. 말하기에 앞서 한숨만 나오네요. 지금껏 저는 순탄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했어요. 그러나 최근 제게 생겼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부끄러워 살 수가 없네요. 특히 동네 사람들 보기가 너무 참담하고 부끄러워요. 저희 부부 슬하에는 외동아들이 있어요. 아들 낳고 둘째 낳으려고 남편과 많은 노력도 해봤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더 낳지 않고 아들을 최선을 다해 키우자고 약속했죠. 저와 제 남편은 둘 다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에요. 직업이 직업인지라 아들 공부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 제 남편이 지금은 교사지만 학창시절엔 수재라고 불리던 사람이거든요. 아빠를 닮았는지 아들은 어릴 적부터 영특해서 기대가 많이 됐어요. 저희 아들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거든요. 대형 학원에서 지역 1등도 몇 번 했고요. 키가 작고 얼굴이 수더분하지만 남자 인물로 먹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아들의 꿈은 의대 진학이었어요. 그런 아들의 미래에 대해 저희 부부는 걱정할 일이 없었죠. 워낙 똘똘하니까요. 그리고 바램대로 아들은 수시로 수도권 의대에 떡하니 붙었어요. 저희 집안 어른들은 잔치 분위기였고 동네에까지 소문이 나서 플랜카드도 여기저기 걸렸어요. 작은 동네이기도 하고 학군이 좀 별로라 이런 곳에서 의대 합격생이 나온 건 처음이거든요. 동네 사람들이랑은 친하게 지내는 편이라 제가 어딜 가든 아들 칭찬과 절 대접하는 말을 해주었죠. 경민이 엄마는 아들을 어쩜 그렇게 영특하게 키웠어? 의사 선생님이라니. 경민이 엄마는 아들 잘 키워서 남은 인생 폈네. 경민이 엄마, 경민이 공부 어떻게 시켰는지 나한테만 알려주면 안 될까? 응? 자식 잘 키운 부모가 대접받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그 즈음이었어요. 저희 동네에 피부관리샵이 생긴 건. 외관도 깔끔했고 동네에 괜찮은 피부관리샵이 없어서 한번 방문하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가게에서 나오는 얼굴을 보고 기겁했지 뭐예요. 샵의 주인은 바로 옛날에 동네에서 유명했던 불려시였어요. 사실 저와 제 남편은 모두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동네 사람들과 다 잘 알고 지내고 들리는 소문도 빠삭했죠. 불려씨는 저와 남편의 고교 동창이기도 했어요. 물론 저와 인사를 나눈 적은 없지만요. 불려씨한테는 동성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오직 남자애들하고만 잘 지냈죠. 걔도 참 대단했어요. 상파는 참 반반했는데 싸가지가 없는 데다 교태는 또 어찌나 부리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유명한 불려씨가 동네에 나타난 거예요. 어린 딸애까지 데리고요. 불려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동네를 떠났거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유명 연예인 매니저가 탤런트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네요. 그런데도 그 후에 텔레비전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보니 잘 되지 않았나 봐요. 솔직히 이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불려시 학창시절에 공부 더럽게 못했어요. 머리가 텅텅 비었거든요. 그냥 딱 얼굴만 잘났다고 보면 돼요. 불려씨가 고향을 떠난 뒤에도 소문은 동창회에서 간간히 들을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 호텔이랑 웨딩을 하는 부잣집에 시집 갔다가 1년도 안 돼서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이혼 사유는 맞바람이었다나 뭐라나. 동창들 사이에서 이슈였죠. 그 뒤로 불려씨가 두 번째 결혼을 했다가 또 얼마 안 가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투자 전문가라고 하더군요. 근데 무슨 결혼을 그리 밥 먹듯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었죠. 아들, 뭐 필요한 거 없어? 게임기나 컴퓨터 새로 사줄까? 아니, 됐어. 엄마, 근데 나 피부관리 같은 거 받을까 생각 중인데. 갑자기 무슨 피부관리야. 요즘엔 남자들도 피부관리 많이들 한다나 봐요.
이제 성인이 된 애가 꾸며도 보고 싶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제가 보수적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아들도 대학생 됐으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흔쾌히 용돈 줬죠. 그러자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여드름 관리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피부과로 가냐고 했더니 동네에 새로 생긴 피부 관리샵 간다는 거예요. 시내에 큰 곳 가면 되지. 하필. 꼭 거길 가야겠니? 친구들이 거기 다니는데 새로 생겨서 괜찮대. 수험생 할인도 된다니까 그냥 같이 다니려고. 왜 엄마? 거기 알아? 저는 아들에게 이렇다 할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불려씨가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사실 말릴 만한 큰 이유는 없으니까요. 저도 직업이 애들 가르치는 교사인지라 소문에 휘둘려 가타부타 하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나랑 엮일 사이도 아니고요. 그 불려씨 딱 봐도 인생 잘 안 풀려서 고향 내려와 새 인생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장사 망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 무렵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아들 성격이 워낙 묻어내서 큰일 아니면 잘 우는 애도 아닌데 말이에요. 갑자기 뭔 일인가 싶기도 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군요. 문자를 보는지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데 뭔 내용인지 보여주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 다 얘기 좀 해봐.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화 안 낼게. 어른들한테 말을 해야 해결을 하지. 그런데 아들은 제가 아무리 물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입을 꾹 다물고 눈물만 뚝뚝 흘렸죠. 전 너무 답답했어요. 저희 아들은 원래 저랑 뭐든 의논하는 애거든요. 그렇다고 억지로 말하게 할 순 없었죠. 다행히 퇴근한 남편이 아들에게 갔어요. 남편은 한참 뒤 아들 방에서 나왔고요. 무슨 일이래요? 친구들이랑 싸우기도 했대요? 아님 사고 쳤대요? 아우 답답해. 제 걱정에 남편이 껄껄 웃더군요.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대. 우리 아들도 다 컸네. 공부만 해서 쑥맥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불같은 남자였지 뭐야. 남편 말로는 아들에게 짝사랑 상대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속으로만 앓다가 큰맘 먹고 고백했다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애가 아들의 고백에도 꿈쩍을 않는데요. 어느 집 기집애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괘씸하더군요. 솔직히 이 동네에 저희 아들만큼 장래 유망한 애가 또 없거든요. 게다가 이제 곧 의사가 될 건데 그 여자애는 굴러온 복을 걷어찬 셈이었죠. 어린 애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후회할 게 뻔했지만요. 다음날 저는 속상할 아들이 걱정되어 용돈을 두둑히 챙겨주었어요. 저희 아들 기죽는 꼴은 정말 죽어도 보기 싫었거든요. 아들, 사랑은 쟁취하는 거야. 여자는 적극적인 남자한테 흔들리게 돼 있어. 우리 아들이 뭐가 꿀리니? 엄마, 고마워요. 난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 그리고 아빠 차 좀 타도 되죠? 어차피 잘 안 타잖아요. 전 운전주행 연습해야 되거든요. 아들은 그 이후로 괜찮아진 듯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총동창회에서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린다는 문자가 왔어요. 남편과 저는 동창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갔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동창회가 열릴 횟집에 도착하니 주차장에 차가 댈 곳이 없을 정도로 붐비지 뭐예요. 원래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아닌데 말이죠. 2층짜리 회센터의 대형 주차장에는 차 댈 곳이 없어서 남편과 저는 멀리 공용주차장에 차를 댔어요. 그리고 횟집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어머, 너무 오랜만이야. 완전 멋있는 남자 다 됐다. 너 팔에 근육 좀 봐. 운동 엄청나게 하나 보다. 이 동네에 괜찮은 헬스장 소개 좀 시켜줘. 멋진 아저씨는 무슨, 벌써 애 둘 딸린 대머리 아저씨다야. 대머리가 얼마나 힘이 좋은데 옛말 틀린 거 없어. 저는 식당 한가운데에서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불려씨를 목격했어요. 불려씨의 주위로 남자 동창들이 말이라도 한번 붙여보려고 아웅다웅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죠. 나이 들어서도 남자들 철없는 건 똑같더군요. 그리고 불려씨도 그걸 아는지 온갖 교태를 부리는 것 같았어요. 참 안이 꼽더군요. 마치 동물의 왕국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와 남편은 멀찍이 먼 테이블에 앉아 모둠회를 시켰어요. 불려씨의 끼부리는 소리는 끊이지 않았죠. 그때 저와 친한 여자 동창들이 저희 테이블로 합석했어요. 남편은 남자 동창들 자리로 갔고요. 여자들끼리 모이니 불려씨의 뒷담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동네 소문이 무섭더군요. 얼마나 좁은 동네인지 불려씨의 세 번째 이혼 사유까지 이야기가 돌고 있었죠. 쟤는 진짜 한결같다. 어쩜 나이를 먹어도 얼굴이 똑같니? 자기 관리하느라 애도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맡긴다더라. 그게 엄마가 할 짓이니? 얘, 철이 없으면 안 늙어. 쟤 봐라. 딱 철딱서니가 없잖아. 애 엄마가 어쩜 저렇게 불려시같이 구니? 애가 불쌍하다. 세 번째 이혼은 왜 한 거라니? 지가 무슨 할리우드 스타도 아니고 결혼을 3번씩이나 한다니? 난 지겨워서 못하겠다. 참, 쟤도 팔짝 꼬였네.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불려씨는 3번째 결혼 후 딸을 낳았다고 했어요. 남편은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 사장이었다고 하는데 부도가 나서 갈라섰다더군요. 불려씨는 받은 위자료로 어린 딸과 함께 고향에 내려온 거였죠. 에휴, 남자가 아무리 망해도 그렇지. 그렇게 이혼을 하냐? 불쌍하다. 같이 산 정도 없다 이거네. 사는 게 장난도 아니고. 야, 남자가 뭐가 불쌍하냐? 여자 쌍판만 보고 결혼했으니까 지도 똑같지. 그러니까 얼굴 보고 결혼하면 3년을 못 넘기는 거야. 어차피 남자는 여자 얼굴, 불려씨는 남자 돈 보고 결혼한 거지. 듣고 있자니 불려씨의 인생이 참 불쌍하게 느껴지더군요. 여자 외모가 뛰어나면 팔자가 세진다던데 그게 딱 그 기집애를 두고 하는 말 같았어요. 물론 불려씨도 워낙 끼가 많아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게 했지만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 몇 잔 걸치고 보니 남편이 보이지 않더군요. 하지만 굳이 찾지 않아도 남편이 어디 있는지 금세 보였죠. 어머 상철아, 너 정말 오랜만이다. 선생님이라며. 너 옛날에도 공부 엄청 열심히 했잖아. 대단하다. 남편 옆에 불려씨가 찰떡처럼 붙어있더군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제 남편이 호구처럼 실실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 참, 선생이 뭐 대단하다고. 선생 똥은 개도 안 먹어. 그만큼 선생님 되는 게 힘든 거겠지. 난 선생님이라는 직업 참 존경해. 너희 와이프는 복도 많다. 그런데 불려씨가 까르르 웃으면서 제 남편 어깨를 터치하는 거예요. 살짝 고개까지 기대면서요. 저는 술이 확 깨면서 화가 나더군요. 동창회에서 돌아와서 남편과 저는 대판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아직 남자라고 헛소리를 하더군요. 아주 불려씨한테 단단히 넘어간 거죠. 전 남편에게 화가 나서 각방을 썼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뭘 잘했다고 문을 쾅 닫는데 정말. 그런데 그 즈음 저는 기분 나쁜 소문을 듣게 됐어요. 불려씨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때 딱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 즈음 들어 남편이 수상했거든요. 동창회에서 불려씨 만난 이후로 외모에 갑자기 신경을 쓰더라고요. 생전 뿌리지도 않던 향수도 뿌리고 다녔고요. 불려씨가 유독 남편한테 엉겼던 것도 사실이고요. 전 혼자서 끙끙 앓았어요. 저와 남편의 직업이 둘 다 선생이다 보니 이 일이 소문나면 정말 끝장이거든요. 교직계가 보수적인 데다 워낙 좁기도 하니까요. 그러다가 결국 제 고민을 친구에게 얘기하게 됐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고민하다가 말하더군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남편 바람난 게 맞는 것 같다고요. 사실 친구가 제 남편 차를 불려씨 피부관리샵에서 몇 번 봤대요. 친구 집이 관리샵 건너 빌라거든요. 처음엔 그냥 피부관리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기엔 차가 너무 자주 보였대요. 제가 많이 놀라자 친구가 도리어 미안해하더라고요.
그냥 제 남편이 피부 관리 받으러 간 것일 수도 있는데 어줍잖게 오해했다가 남의 가정 불화 일으킬 일 있냐면서요. 그리고 이틀 후 친구에게 급히 전화가 왔어요. 제 남편의 차가 또 피부숍 앞에 있다고요. 전 남편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나 받지 않더군요. 저는 당장 택시를 잡아 타고 피부관리샵으로 갔어요. 친구가 한사코 같이 가겠다는 걸 말린 채 말이죠. 차마 못 볼 꼴이 동네에 소문날까 봐서요. 전 약국에서 청심환까지 사 먹었어요. 그리고 피부관리샵의 문을 열었죠.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손님도 없었고요. 그때 관리실 안에서 남녀의 쪽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저의 20년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커튼 안에서 불려시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불려시의 아양 떠는 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돌아갈까 고민도 했지만 전 참지 못하고 커튼을 확 젖혔어요. 불려시의 얼굴이 먼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불려시와 뒤엉켜 있는 건 남편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바로 제 아들이었죠. 차라리 그곳에 남편이 있는 게 나았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피부관리샵 앞에 남편 차가 있었던 건 아들이 최근에 운전면허를 따서 몰고 다녔기 때문이었죠. 전 너무 놀란 나머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자 속옷만 입은 아들이 침대에서 후다닥 기어 나오더군요. 손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 자기야, 어머니 좀 어떻게 좀 해봐. 엄마, 정신 좀 차려봐. 갑자기 여긴 왜 찾아와서. 불려씨가 절 부축하며 감히 제게 어머니라고 하더군요. 세상 천지에 이런 미친 여자는 처음이었어요. 전 관리샵이 떠나가라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어떻게 저런 년을 만나니? 어? 엄마는 너 하나만 믿고 이때껏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엄마, 저 정말 누나 사랑해요.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운 여자는 처음 봐요.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저게 어딜 봐서 누나야? 저 여자 엄마 아빠랑 동갑이야. 정신 차려. 너 의대 가면 젊은 애들도 널렸는데 하필. 야, 이 미친 땡아, 너 이리 와봐. 엄마, 우리 은희 누나한테 욕하지 마요. 제가 좋다고 쫓아다녀서 만난 거예요. 우리 재미로 만난 거 아니에요. 저 은희 씨 딸까지 책임질 거라고요. 누나라니요. 그 불려씨 그땡 나이가 40이 훌쩍 넘었는데 가까이서 보면 주름도 자글자글 하다고요. 또래 여자애 데려와도 눈에 안 찰 마당에 우리 아들 나이 20살에 만나는 상대가 나랑 동갑인 애 딸린 이혼녀? 토 나올 지경이었어요. 저희 아들은 둘의 관계를 허락해주지 않으면 합격한 의대에 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나쁜 짓 한 번 안 해본 저희 아들을 그 미친 땡이 흔들어 놓은 게 분명했죠. 불려씨의 딸은 어린이집 다닐 정도로 어린데 걔를 책임지겠다니요. 저희 아들 이제 20이고 불려씨 딸은 5살이라고요. 이게 무슨 불벼락 같은 경우랍니까? 지가 피부관리샵에서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의사대 저희 아들 쪽쪽 빨아먹어보려고 혈안돼서 꼬신 게 분명했어요. 안 봐도 뻔하다고요. 당연히 저희 집은 그날로 풍비박산 났죠. 남편도 크게 충격을 먹고 생전 마시지 않던 독한 술까지 마시더라고요. 아들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요. 아들도 저와 남편을 모른 척한 채 불려시 만난다고 계속 밖으로 쏘다녔어요.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불호령에 꿈쩍도 안 하는 건 당연하고요. 울면서 엄마 죽을 거라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결국에는 부모랑 인연 끊고 살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고 했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가더군요. 정말 제 속에서 나온 아들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끔찍한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저와 제 남편은 당연히 일상생활도 못했고요. 동네 슈퍼만 가도 아는 사람이 널렸는데 혹시 둘 사이 소문나지는 않을까, 아들 팔자 망칠까 하루하루가 걱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불려씨한테 문자가 왔어요. 나 임신인 것 같아. 생리를 안 해.
아무리 내가 싫어도 네 피 찌를 수도 있잖니? 연락 줘. 결국 저는 하는 수 없이 아들과 그 여자를 데리고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산부인과에 갔어요. 반 포기한 상태이기도 했고 정말 임신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낙태시킬 생각이었죠. 창창한 제 아들 미래 어떻게든 돌려놔야 하지 않겠어요? 정말 임신이라면, 정말로 제 아들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면 제가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죽던가 그 여자를 죽이든가 둘 중 하나였어요. 저는 뻔뻔하게 산부인과 앞에 나타난 그 여자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어지더군요. 화를 참을 수 없어 바로 달려가 머리채를 잡았어요. 저희 아들은 뱃속에 있는 아이 생각해 참으라며 저를 말리더라고요. 기가 찼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다니요. 제 아들이 나이 20에 그런 말을 입에 담다니요. 겨우 참고 진료실로 향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 셋 조합을 보고 무슨 관계냐고 묻더군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애꿎은 병원 천장만 보고 한숨을 쉬었죠. 저희 아들은 아무 스스럼 없이 뱃속의 아이 아빠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정말 심각해졌어요. 웃음을 참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설명할 수 없지만 이상한 표정이었어요. 환자분 임신이 아니라 폐경인 것 같네요. 건강에 큰 이상은 없고 노화 때문입니다. 자궁 나이가 본인 나이에 비해 많이 늙었네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임신이 맞다고요. 제가 얼마나 관리를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검사 제대로 한 거 맞아요? 다른 환자랑 바뀐 거 아니야? 아들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진료실을 뛰쳐나갔어요. 그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의사에게 재차 되물었죠. 저는 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여태까지의 가슴에 맺혀있던 화병이 다 낫는 것 같았죠. 불려 씨는 뭐가 그리 억울하고 서러운지 제 앞에서 엉엉 울더군요.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의사 사모님 인생이 날아갔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겨우 몇 달 동안 그 일을 다 겪은 저희 아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합격한 의대에도 가지 않겠다더군요. 방 안에 틀어박혀 밥도 먹지 않았고 어쩌다 남편과 저희 대화에서 그 여자 이름만 나와도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허공만 바라보더라고요. 대학에서도 신입생 환영회를 오라고 연락이 왔지만 한사코 가지 않겠다고요. 결국 남편과 저는 몇 날 며칠 아들을 설득해야 했어요. 경민아, 이제 기운 차리고 또래 친구들도 만나봐야지.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서 합격한 의대인데 창창한 네 인생 망칠 일 있어? 엄마 아빠 봐서라도 한 번만 양보해서 가면 안 될까? 결국 아들은 저희 부부의 설득에 못 이겨 2박 3일 신입생 환영회에 갔어요. 처음에는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았지만 전날엔 하루 종일 옷을 고르더군요. 남편은 아들에게 옷 사라고 카드도 줬죠. 그리고 며칠 뒤 서울에서 돌아온 아들은 드디어 현실에 눈을 뜬 것 같았어요. 돌아오자마자 환영회에 가서 사귄 친구 얘기, 술 마신 얘기, 선배 얘기를 하며 눈이 반짝거렸죠. 이 동네와 서울은 다르다며 자기는 서울 체질이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친해진 여자애가 있다며 하루 종일 그 여자애랑 톡을 주고받았죠. 드디어 또래 친구들을 사귀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마터면 그 여자한테 저희 아들을 홀라당 뺏길 뻔했지 뭡니까. 그 여자는 도저히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는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순진한 동창 아들까지 건드려 놓고 뻔뻔하게 고개 들고 살면 그게 제정신이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사간 동네에 찾아가서 소문이라도 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괜히 또 엮였다가 우리 가족 인생에 먹칠 똥칠할 수도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 피하나요? 더러워 피하지. 암튼 다사다난했던 날이 지나고 우리 집에도 제 아들 인생에도 봄날이 찾아왔어요. 모처럼 찾은 일상의 평화,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이 겨울
꿋꿋하게 이겨내세요. 그리고 다가올 봄날 환하게 웃어보자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 인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